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지리는 항상 그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물리학, 때로는 상식마저도 거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4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스토르사이순데트 다리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노르웨이에 이 다리를 못 지을 거라 했고 폭풍에 무너질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리가 완성되어 술 취한 다리가 탄생했습니다. 스토르순데트 다리의 가파르고 비틀린 아치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안의 폭풍이 너무 거세서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다리 설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리가 버틸 수 있도록 구조에 파도 모양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형태는 혼돈을 안정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다리는 돌만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서 있었습니다. 39번입니다. 이 다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한 공원에 위치한 이 악마의 다리는 아래불에 비치면 완벽한 돌원을 이룹니다.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돌들이 서로를 강하게 눌러주는 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다리는 2018년에 보수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여전히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꼭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다리처럼 말이죠. 38번입니다. 자동차를 위한 다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보행자용 다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위에 다리를 짓는 겁니다. 서울이 반포대교에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는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옛 잠수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한강이 범람할 때마다 물속으로 사라지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잠시 후에는 완벽한 바퀴 모양으로 접히는 다리를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놀랍죠? 37번입니다. 인도에서는 정글에서 콘크리트와 강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라시족은 다리 건설을 멈추고 다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속이 빈 나무줄기를 이용해 고무나무 뿌리를 강 건너로 유도합니다. 매우 느린 작업이죠. 때로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다리가 완성되면 한 번에 50명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풀로 만든 다리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나요? 36번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깊은 협곡을 풀로 만든 다리를 건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캐슈와 차카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2만 파운드의 손으로 따은 이추풀로 만들어졌으며 92피트에 걸쳐 거대한 케이블과 흔들리는 바닥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현지 캐추와 공동체에 의해 단 3일 만에 건설되었으며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기에는 무섭지만 어떻게든 잘 작동하고 산악지형에 완벽하게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리라기보다는 신뢰를 시험하는 무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35번 북아일랜드의 카라카 갈대밧줄 다리입니다. 어부들이 사용하던 북아일랜드의 작은 섬은 연어철에는 배로 접근할 수 없었고 낙차가 너무 심해서 영구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밧줄다리였고 실제로 지지대도 없었으며 수년 동안은 손잡이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약 20달러로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일까요? 시계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34번입니다. 환경을 고려해 캘리포니아의 해시계 다리는 강바닥에 기둥이 없습니다. 대신 217피트 높이로 기울어진 파일론이 플랫폼을 지탱합니다. 하지에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작동하는 해시계가 됩니다. 그 그림자는 분당 약 1피트씩 움직여 지구 자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살아가는 다리를 소개하겠습니다. 33번 피렌체의 폰테베키오는 모든 규칙을 깨트립니다. 대부분의 다리는 단순히 교통만을 담당하지만 이 다리는 상점과 주택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1333년에 끔찍한 홍수로 원래의 다리가 무너진 후 피렌체는 훨씬 더 튼튼한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다리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아르노강 위에서 영원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3층짜리 건물들을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기지 않겠지만 다음 다리 위로는 배를 탈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독일에서는 배가 강 위, 다리 위를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00피트 길이의 마그데부르크 수로교는 거대한 콘크리트 욕조처럼 작동하여 선박들이 동독과 서독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해줍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항해 가능한 수로교입니다. 2003년에 5억 유로의 비용으로 완공된 이 수로교는 때로는 물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더 많은 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비틀리고 떠있고 심지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다리를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31번 퀴라소의 퀸 엠마 다리입니다. 안의 해전은 기존의 기초를 고정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다리 전체가 떠 있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퀸 엠마 다리는 기본적으로 퀴라소의 깊은 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떠있는 뗏목과 같습니다. 두 대의 디젤 엔진이 한쪽 끝을 문처럼 열어 배들이 지나갈 수 있어 흔들리는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다리는 심지어 열대성 폭풍이 와도 파도에 맞서 싸우는 대신 파도를 타고 살아남습니다. 네덜란드와 운하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만큼 독특한 다리들도 많죠. 30번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슬라우호프 다리가 거대한 기계팔처럼 공중으로 뒤집혀서 배들이 아래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모든 과정이 3돈 안에 이루어집니다. 운하 통행량이 많아서 도시교통을 늦추지 않고 빠르게 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다리는 날아오르는 도개교로 알려졌지만 현지인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개구리 다리라고 더 자주 부릅니다. 나중에 두 개의 6차선 도로가 서로 위에 쌓여있는 다리를 보게 될 겁니다. 거대한 규모의 더블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깜빡이면 특별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29번 다리가 윙크하는 걸 본 적 있나요? 게이츠헤드의 밀레니엄 브리지는 쌍하치를 타인 강 위로 기울여 배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고정된 보행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도시는 새로운 문화지구 옆에 산업적인 모습의 구조물을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선박들과 장난치는 다리를 고안해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서 여러분을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는 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8번 중국의 난푸 대교입니다. 상하이에는 이 정도 높이의 다리에 필요한 긴 진입경사로를 양쪽 강둑 어디에도 설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경사로를 도시 전체의 수평으로 펼치는 대신 수직으로 코르크막의 모양으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푸시 쪽에 있는 이중 나선형 경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이 위를 운전해서 올라갈 때는 어지럽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음 다리는 인간 DNA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27번입니다. 싱가포르의 헬릭스 브리지는 거대한 DNA 가닥처럼 비틀어져 독특한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2010년부터 LED 조명이 빨간색으로 C와 G, 초록색으로 A와 T, 쌍의 알파벳을 밝혀 DNA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왼손잡이 구조로 설계되어 왼손잡이 DNA,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습니다. 그런 영예의 다리는 얼마나 될까요? 다음 다리는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꿈일까요? 아니면 착시 현상일까요? 26번입니다. 일본의 에시마 오아시 다리 사진 중 일부는 그 가파른 경사가 마치 수직 절벽이나 롤러코스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6.1%의 경사로 선박이 안전하게 아래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이 1.1마일로 이 다리는 일본에서 가장 큰 라멘교이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다음 보도를 건설하는 것은 헬리콥터에게도 도전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낭카비 스카이 브리지는 말레이시아 산기슭에 위치한 269피트 높이의 단일 기둥에 매달려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보도 중 하나입니다. 모든 부품은 중량물 수송 헬리콥터로 꼭대기까지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길이 410피트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곡선 현수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공학적 기술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약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파도, 깜빡임, 그리고 수많은 와이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다리 투어를 계속해봅시다. 24번입니다. 베트남의 골든 브릿지는 두 개의 거대한 유리 섬유 손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490피트 길이의 산책로는 산 허리를 따라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손들이 황금빛 길을 공중 높이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신의 손이 황금 리본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든다면 크게 만드는 게 좋겠죠? 23번입니다. 미오 고가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 하나로 1100피트가 넘는 높이로 에펠탑보다도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깊은 협곡에 둘러싸여 있어 자주 구름에 가려지곤 하며 마치 하늘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다리는 현대공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설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22번 중국의 스두강 대교입니다. 헬리콥터도 협곡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간통이 케이블을 찢어놓자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시도해본 적 없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로켓을 협곡 건너편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위험한 작업을 몇 달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의 거대한 케이블은 각각 4,300만 파운드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해서 구조물을 협곡 위에 안전하게 지탱해줍니다. 잠시 후 현대공학의 상징을 만나기 전 폭탄에도 견디는 구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에 위치한 체나브 대교는 인도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강바닥에서 거의 1200피트 위로 솟아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교입니다. 기둥을 세울 공간이 없어 엔지니어들은 1500피트 길이의 체나브강을 가로지르는 강철 아치를 세웠습니다. 120년을 견디도록 설계된 이 다리는 강풍, 지진, 그리고 최대 40톤의 TNT 폭발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펠탑이 그 건축가의 첫 번째 대형 설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번입니다. 귀스타브 에펠의 가라비 고가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였으며 541m의 포물선형 철제 아치를 자랑했습니다. 그 인상적인 빨간색은 주변 환경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고가교는 귀스타브 에펠이 파리의 유명한 기념물을 짓기 전부터 철제 구조물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중 하나입니다. 19번입니다. 글램피넌 고가교는 철근이 없는 대량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대규모 구조물입니다. 길이가 1200피트가 넘는 이 다리는 이후 해리포터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리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 로마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18번입니다. 로마의 고가교 퐁디가르는 2000년 전에 시멘트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습니다. 세 겹의 아치 구조를 가진 이 다리는 높이가 160피트에 달하며 오로지 중력과 마찰만으로 돌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 지탱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다리는 매일 4,400만 갤런의 물을 운반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는 어떻게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캐나다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캐나다가 위대한 백색 북쪽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이 얼고 얼음판이 일반적인 다리 기둥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페더레이션 브리지는 다릅니다. 이 다리는 원뿔형 지지대를 사용해 얼음이 위로 밀려 올라가며 자기 무게로 부서지게 합니다. 이 다리는 8마일 길이로 캐나다에서 가장 길며 얼음으로 덮인 물 위를 지나는 세계 최장 다리입니다. 놀라운 공학 기술입니다. 런던에도 상징적인 명소들이 많은데 다음에 소개할 다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16번입니다. 타워 브리지는 런던의 유명한 다리로 타반 균형추로 데크를 들어올려 높이가 높은 선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증기로 작동하던 유압 실린더가 몇 분 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가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1894년부터 800피트에 걸쳐 놓인 이 다리는 40만 번 넘게 열렸습니다. 다음은 뉴욕의 상징입니다. 15번입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떠올리면 아마 브루클린 브리지가 생각나실 겁니다. 1만 4천 마일에 달하는 강철 와이어 덕분에 이 다리는 필요 이상으로 6배나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리가 성공한 데에는 에밀리 리블링의 큰 공이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였던 남편이 병상에 눕자 그녀가 수년간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다리를 설계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14번입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는 태양열 덕분에 매일 최대 7인치까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 기초에 경첩을 설치해 온도 변화 시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다리는 600만 개의 리벳으로 만들어져 움직이더라도 강철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음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법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13번입니다. 1879년 테이 다리 창사는 스코틀랜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근처에 포수 다리를 설계할 때 그들은 대담한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주요 다리로는 처음으로 강철을 사용했고 이전 붕괴를 일으킨 강한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캔틸레버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에든버러 북쪽에 위치한 이 다리는 1890년부터 세워져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철도다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로맨틱한 다리들로 가봅시다. 12번입니다. 베네치아의 탄식의 다리는 1600년에 건설되어 죄수들을 도제 궁전에서 곧바로 감옥으로 호송하는 역할을 했으며 죄수들은 작은 창살이 있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의 좁은 아치는 400년 넘게 석회암을 견고하게 지탱해왔습니다. 현재 이 다리는 인스타그램 명소지만 과거 죄수들에게는 그 마지막 풍경은 한숨을 자아냈을 겁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다리 중 하나인 11번입니다. 모레손드 다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다리이자 터널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엔지니어들이 코펜하겐 공항의 항공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협이 얼음으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인공섬이 터널의 입구를 표시합니다. 이곳은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이며 잊을 수 없는 로드트립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환상 같은 다리와 살아있는 뿌리, 떠다니는 뗏목, DNA의 꼬임을 건넜습니다. 다리의 디자인도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일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조수,
안개, 그리고 지진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는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50주년이 되던 날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리 위로 몰려들었고 3천만 파운드가 넘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아치가 평평해지고 현수선이 삐걱거렸으며 잠시 동안 다리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공학 덕분에 다리는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다음 다리의 설계자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9번입니다. 일본의 아카시 카이쿄 대교는 태풍과 지진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거대한 지진이 기초를 이동시켜 설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엔지니어들은 중앙 경관을 3피트 늘려 재난을 공학의 걸작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터키에서는 다리가 단순히 차량 통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번째로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는 아카시 카이쿄 대교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되었으며 길이는 거의 6,600피트에 달합니다. 이 다리의 설계에는 상징성이 가득합니다. 이름과 탑의 높이는 1915년 해전의 승리를 기리며 길이는 터키 공화국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1위 다리가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계속 시청하며 확인하세요. 7번째입니다. 시베리아의 루스키 다리는 극한의 추위에 맞춰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얼음이 쌓이면 다리가 위험할 정도로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용 등급의 교각과 제빈 케이블 덮개가 얼음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이 다리는 화씨 영하 40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이 다리를 과시용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연결된 섬의 약 25%만 실제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형 교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중국의 34마일에 달하는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는 3개의 사장교, 해저터널, 그리고 4개의 인공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횡단 교량입니다. 120년을 견디도록 설계된 이 다리는 공학적으로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 다리 근처의 돌고래 개체수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60%나 감소했으며 환경보호론자들은 그 원인으로 이 건설 프로젝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다리 건설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 뜰 때 단양 쿤산 대교를 건너기 시작한다면 정오가 되어도 아직 반대편 끝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리는 고속열차를 물 위와 논, 습지를 가로질러 운반하며 양쯔강 삼각주의 부드럽고 불안정한 토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균열이 생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엔지니어들은 전체 노선을 2,000개가 넘는 기둥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일부 기둥은 100피트 높이에 달합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길어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온갖 시련을 안겨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응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의 리우 안티리오 다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깊은 물, 불안정한 지반, 지진, 심지어 움직이는 지각판까지.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창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속이 빈 강철 파이프로 해저를 보강하고 기둥을 두꺼운 자갈층 위에 세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탑은 흔들림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갈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반이 움직여도 7,400피트 길이의 다리는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날씨가 문제를 일으키는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엔지니어들은 퀸스페리 크로싱 설계 시 바람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잦은 강풍으로 포스로드 브리지는 자주 폐쇄됐지만 퀸스페리 크로싱은 항상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결국 스코틀랜드의 날씨로 다리가 얼어 폐쇄됐습니다. 이제 멋진 묘기를 가진 다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2번째, 대부분의 다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런던의 패딩턴 롤링 브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는 대신 유압 피스톤이 보도를 수축시켜 전체 구조물이 완벽한 바퀴 모양으로 말리게 만듭니다. 몇 초 만에 견고한 인프라 구조물이 스스로 지탱하는 조각상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리입니다. 이건 그냥 자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중국의 양쯔강, 양사강 대교로 우한의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2개의 6차선 도로를 위아래로 쌓아 올렸습니다. 12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길이는 거의 5,600피트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2층 교량 스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완전히 용접된 강철 트러스 거더 구조로 건설되어 기존 방식에 비해 강철 사용량을 10.2% 절감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